스키장에서 무릎 다쳐서 1억 5천만 원 배상. 이게 실화냐? 우리는 흔히 레저 활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영상은 유독 스키장뿐만 아니라 모든 레저 활동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니 이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스키장에서 다쳤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과연 얼마나 보상받으면 되냐? 피해자는 무릎에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다리가 흔들흔들거리는데 보험사는 장애율도 자기들 기준보다는 높다, 소득도 높다, 영구장애도 아니다, 장애 진단도 못 믿겠다. 그럼 도대체 어쩌라고요?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아무리 가벼운 부상이라도 내 권리를 정당하게 찾지 않는다면 법은 그 권리를 보호해주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세상의 모든 보상과 배상에 대한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보는 보상과 배상 TV입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좋은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겨울에는 꼭 저희에게 수없이 문의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스키장에서 다쳤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과연 얼마나 보상받으면 되냐 라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따끈따끈한 얼마 지나지 않은 판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스키장에서 무릎 다쳐서 1억 5천만 원 배상. 이게 실화냐? 다들 무릎 다친 걸로 1억 5천만 원이나 배상받았다 라고 하면 놀라실 건데요. 전혀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왜 1억 5천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럼 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레저 활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영상은 유독 스키장뿐만 아니라 모든 레저 활동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니 이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우리가 스키장에서 다치는 유형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첫 번째, 내가 슬로프에서 혼자 다치는 경우. 두 번째, 내가 슬로프에서 혼자 넘어졌지만 스키장의 눈질 상태라든지 안전시설 미비로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충돌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안타깝지만 누구한테 배상받을 길이 없어요. 두 번째는 스키장 측의 과실을 입증해서 스키장 측 쪽으로 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충돌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과실 비율만큼 따져서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 세 번째 유형인 다른 사람과의 충돌로 인해서 다쳤을 경우 어떻게 배상받으면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케이스는요, 충돌로 무릎의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수술을 한 후에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인데요. 이 피해자의 경우 혼자 슬로프에서 진행 중 뒤에서 초보 스키어가 충돌을 해서 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로 직업은 공무원이었고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인 남자였습니다. 우선 가해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라는 보험이 가입돼 있었고요.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배우자 또한 보험에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가 있었던 경우에요. 보통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는 한도가 1억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해자,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한도가 2억으로 돼 있는 경우인 거죠. 그리고 이 피해자 회사가 과연 호락호락하게 돈을 지급을 할까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저희는 피해자와 함께 의사로부터 14.5%의 영구장애가 남는다라는 의사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를 했고요. 그 당시에 청구한 금액이 저희가 손해배상액을 계산했을 때 약 1억 5천만 원 정도였어요. 보험사가 두 군데다 보니까 두 군데에서 합동으로 얼마나 안 주려고 했는지는 다들 예상되시죠? 피해자는 무릎에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다리가 흔들흔들거리는데 보험사는 장애율도 자기들 기준보다는 높다, 소득도 높다, 영구장애도 아니다, 장애 진단도 못 믿겠다. 그럼 도대체 어쩌라고요? 그래서 결국 자기들 자문의사한테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기들 자문의사는 우리에게 유리한 소견을 써줄까요? 안 써준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해서 자문의사한테 가서 안 좋은 소견을 받고 저희한테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보험사가 유리한 증거를 한 개를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기려면은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아무튼 저희는 자문에 동의를 안 했고요. 근데 사실 이 사건은 저희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호락호락하게 주진 않을 거다. 그리고 소송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밖에 지급하지 못하겠다 라고 해서 결국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소송 과정 중에 의무기록 감정, 법원 신체 감정, 신체 감정 의사한테의 사실조회, 대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 등을 거쳐서 결국 1심에서 저희가 처음 주장한 1억 5천만 원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됐는데, 근데 여기서 또 아니나 다를까 보험사가 항소를 하네요. 보험사가 항소한 이유는 장애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의 호봉 승급 상승분에 대해서 전액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항소를 했고요. 자, 여기서 잠깐 호봉 승급분 반영이라는 것은 공무원, 교사, 공사 직원 등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으며 일정 부분 인상되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버는 소득이 아닌 매년 오를 수 있는 소득분을
미리 계산을 해서 퇴직 때까지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말합니다. 결국 2심 법원 또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 금액 전부가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판결금 1억 5천만 원과 사고일로부터 속수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받았고요. 이자 약 4천만 원과 소송 비용 약 1천만 원 가량을 합쳐 약 2억 원 정도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레저 활동을 하면서 쉽게 당할 수 있는 부상인 십자인대 파열로도 끝까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한 피해자는 정당하게 권리를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아무리 가벼운 부상이라도 내 권리를 정당하게 찾지 않는다면 법은 그 권리를 보호해주진 않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주변에 많은 사례들, 궁금증들이 있을 겁니다. 댓글로 질문 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꼭 누르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구독자분들 새해에는 모든 바라는 일들이 잘 되시길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전달하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